풍요롭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100세 톡톡. 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니어 트렌드를 연구하는 김웅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현 아나운서. 네. 액티브 시니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 갑자기 이렇게 무게잡고 물어보니까 당황을 했는데요. 무게 잡은 거 들어본 적은 없지만 무언가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어떤 뜻을 의미하는 거죠? 활동적인 시니어? 네. 네. 아주 액티브 시니어라고도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영 올드, 젊은 노인들에서 요올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신조가 계속 나오네요. 계속 나오고 과거의 시니어들하고는 전혀 이제 좀 차원이 다른 트렌드 생활을 하는 그 시니어를 가리킨다고 해요.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로운가요?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요. 네. 실제로 경제 활동도 많이 하고 작년 통계청 그 결과를 보면은 네. 보면은 60세 이상의 평균 자산이 4억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액티브 시니어가 돼야 되고 그렇죠. 싶거든요. 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초고령 사회 뉴 노멀 라이프 스타일 연구소의 박지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길죠, 저희 연구소 이름이. 네. 굉장히 깁니다. 뉴노멀 라이프스타일 연구소의 박지혁입니다. 네,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초고령 사회에 돌입하게 되었잖아요. 저희 연구는 연구재단에서 네. 한국사회과학연구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8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때 저희가 좀 바라봤던 거는 라이프 스타일이랑, 그러니까 은퇴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은퇴자들이 본인이 이제 일을 딱 그만두게 됐을 때, 네. 라이프 스타일이 확 바뀌잖아요. 확 바뀌면서 본인의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거, 경제적인 여러 가지 타격을 입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이 엄청나게 많은 은퇴자들의 건강이나, 저희는 이제 보건 전문가였거든요. 작업치료학과다 보니까. 이제 이 건강과의 관련성을 보려고 해봤더니 그럼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MBTI 아시죠? 네. 그러니까 MBTI 같이 무슨 타입이 있지 않을까? 분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그런 타입을 분류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하더라고요. 경제 분야에서도 하고 얼마 전에 아마 서울시에서도 카드 사용을 네.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여가 어떤 것들을 즐기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류를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도 어떤 타입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사회적 임팩트가 어떤지 개인적 임팩트 아니면 건강에 대한 거 경제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고 네. 지금은 이제 중형 단계로 넘어와서 연구재단에서 또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연구소로 이제 발전하게 됐습니다. 2020년도에 그때 팬데믹이 갑자기 터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고령자 라이프 스타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연구를 진행해서 그게 해외 논문에 실려서 해외 학자들이나 국내 학자들한테도 이 라이프 스타일 평가 도구에 대해서 문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왔었어요. 팬데믹이라는 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컸잖아요. 네. 그래서 저의 라이프 사이클도 좀 바뀌었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니어분들 노령화 사회에서도 무언가 변화가 좀 감지가 됐을 것 같은데 그걸 뉴노멀이라고 하잖아요. 네. 뉴노멀로 어떤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학위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한 5년 있었는데 그때 5년이라는 시간을 봤을 때 미국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아요. 저는 약간 시골의 중부에 있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했던 놀이를 손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고 엄청난 많은 적응력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뉴노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새로운 기준이라기보다는 계속 바뀌고 있다. 계속 변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는 걸 우리가 그 트렌드를 좀 알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것과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생긴 팬데믹 상황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해외 네. 저널에 이제 이슈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연구 결과가? 저희는 보건 전문가로서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의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3가지 요소를 좀 뽑았는데요. 처음에는 운동적인 거. 이 사람이 얼마나 신체적으로 활동적으로 움직이냐. 2번째는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게 먹는 거잖아요. 시기적인 거. 그 다음에 3번째는 관계, 인간 관계. 네. 4번째는 활동을 얼마나 다양하게 하고 있고 다양한 경험이 있냐. 그렇게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상황에서 고령자들을 봤더니 활동 자체나 모든 활동이 다 이제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게 정신적 건강, 멘탈 헬스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줬고 시기에서는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났어요. 이제 고독사에서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 중에 하나가 당뇨병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나 이런 게 이제 우울이나 뭐당 섭취니까 그런 기분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어서 탄수화물 섭취가 좀 늘어나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노인 시기에서도 탄수화물 양은 좀 약간 과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설문식의 평가 도구니까 전후로 봤을 때 그분들이 하면서 본인이 팬데믹 전과 후로 이제 비교하게 되면서 자기 인식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활동을 안 하고 있구나.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주목을 받을 네. 만하군요. 네. 네. 그 과거 시니어들과 액티브 시니어가 좀 다르다고 뭐 일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그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차이점이 게 있습니까? 그 예. 외모적으로도 되게 많이 달라지지 네, 않았어요? 요즘 시니어 분들이. 네, 정말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우리 보건이나 뭐 WHO에서 Successful Aging이라고 하면서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아까 액티브라고 하는 게 활동적이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활동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활동적일 수 있어요.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활동적일 수 있고. 네. 그럼 젊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동안. 그래서 사실 산업적으로도 화장품 이런 게 엄청나게 인기고 몸짱. 맞아요. 예, 이런 게 인기인데 자기의 젊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요새 보시면 유튜브에 보시면 패션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패션을 하는 시니어 유튜버들이 누가 관심을 갖냐면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저 할아버지 멋있다. 네. 할머니 멋있다. 맞아요. 예, 그렇게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세대 간의 교류를 합니다. 그 그러니까 뭐 유명한 유튜브 한 명 계시는데 예. 그 패션 관련해가지고. 밀라노나? 예. 요즘은 뭐 밀란. 꽃중년도 너무 많고 예, 꽃갈매도 막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요새 맞아. 더 뉴 그레이라고 해가지고 아저씨들 이렇게 패션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필 사진 찍어주는 그런 그게 이제 틱톡에서 많이 떠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그걸 젊은 사람들이 본다. 저도 그런 거 보고 가끔 아빠 데리고 백화점 가가지고요. 음. 아빠 이제 이런 옷 입지 마. 아빠 남자도 그렇구나. 밝게 가야 돼. 네, 분홍색 맞습니다. 티셔츠 예, 예. 입어보자. 막 이러거든요. 꾸미는 재미가 생길 정도로 아이템 자체가 다양해지고요. 예, 예. 맞습니다. 요즘은 뭐 중년, 노년을 향해서도 많은 소비 상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좀 건전하게, 건강하게 예. 잘 이걸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렇죠. 편향돼 있으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액티브 시니어가 그런 패션이나 이런 것들, 여가 활동 이런 것들에 활발하게 하면서 이분들이 네. 또 직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활발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4번째로 말씀드렸었던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다양한 작업에 대한 경험. 그래서 일도 하고 여가도 하고 사회활동도 하는 그런 다양성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 신체적인 건강도 유지하고 정신적인 건강도 유지하고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회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정부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라이프 정책 스타일 정책을 이제 입안할 때도 예. 도심과 지방, 시골 이게 예. 또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준 정책 입안하거나 이럴 때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지역별 차이가? 예. 그 1세대 시니어들은 1차 산업에 종사해서 야. 농업이나 업, 비슷한 예, 일을 했다는 그래서 거죠. 아들들을 다
도시에 보내서 비슷한 경험들을 했지만 네. 지금 시니어 은퇴하시는 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네. 환경 자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시니어 정책에 있어서 사실 개인의 선택이나 개인의 어떤 재정 상태 이런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도시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저희 연구팀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 고령화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처음에 확인을 했을 때 그 고령화의 속도가 지방이 너무 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초고령화가 2026년, 25년에 이제 20%가 넘는다고 이제 네, 우리는 네, 막 하지만 사실 지방은 이미 넘었죠. 이미 많이 다 넘었거든요. 지방에 저는 좀 더 그런 인프라와 이런 걸 좀 쏟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뭐 얼만큼 다르냐라고 했을 때 대도시 같은 거는 모든 게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지방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서울만큼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전이 필요하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들은 좀 많이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네. 이분들이 좀 더 아까 액티브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또 앞서 저희가 아까 패션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또 제가 요즘의 시니어 다르다라고 느끼는 분야가 하나가 골프를 가면요. 네. 엄청 잘 네, 치세요. 네. 골프도 되게 좋아하시고요. 거리도 많이 나가고. 맞아요. 뭔가 소비하는 것, 즐기는 것의 자체가 예전과는 완전 달라진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시니어들의 소비 행태도 좀 많이 달라지고 있나요? 네. 예전 시니어 같은 경우는 네. 무조건 아끼자. 야. 예, 이런 트렌드. 맞아요. 예, 저희 뭐 할머니. 너무 세대, 속상했어요. 예, 불을 안 켜고 계시죠. 음. 근데 지금은 이제 합리적인 소비층이라고 하죠. 이제 물론 이제 손주들한테 많은 거를 쓰시지만 네. 본인에게 또 많은 거를 쓰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가랑 연결되고 있고 그래서 그 여가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요즘 들어 뭐 초고령 사회이기도 하고 혼자 사시는 시니어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뉴 노멀 라이프 스타일이 개인 맞춤형이라는 키워드에 좀 예, 이렇게 맞습니다. 포커싱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만들어내면 좋겠습니까? 조언을 한마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에서 보면 A, B, C, D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A는 피지컬리하게,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액티브하다. 네. 아까 골프나 그런 거 말씀하셨죠. 액티브. 예. 네. B는 밸런스드. 먹는 거를 균형 있게 먹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인데 C. 그때는 connected, communication. 연결되고. 나의 가족과 그리고 나의 과거에 있던 친구들. 요새 뭐 액티브 시니어 말씀하셨는데 시니어들 보면 카톡창이 저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요? 예. 네. 저희 아버님도 뭐 고등학교 카톡창 맞아요. 뭐 그런 동창 카톡창이 엄청 많아요. 네. 그런 커넥티비티가 중요하고 관계죠. 예, 사회적 관계. 그다음에는 이제 다이버시티 활동을 다양하게 그게 이제 노년이 되기 전에 중장년층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건강에는 그게 좋을 거다. 창의적인 거하고 연결될 수 예, 있겠네요. 맞습니다. A, B, C, D. A, B, C, D. 기억해야겠어요. 기억해야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시니어 시대에서 액티브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번 시간 통해서 많은 거를 깨달으셨을 것 네. 같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저희는 시니어를 위한 알찬 정보를 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